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스타티어의 시그널 매매법에서 위험 관리를 할 차례인 거죠. 위험 관리를.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스텝 1에서 배운 위험 관리와 스텝 2에서 배울 위험 관리는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왜냐하면은 스텝 2에서 배우는 거는 MAC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MAC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MACD를 이용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CD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MACD로 폭락이 왔을 때, 그죠? MACD로 폭락이 오면 내가 시그널과의 데드 크로스와 리테스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의 데드 크로스와 리테스팅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폭락이 일어나는 거고, 한번 폭락이 일어나면 제가 한 달 정도는 그냥 홀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폭등은 반대고요. 그죠? 그래서 폭등은 골든크로스나 아니면 리테스팅이죠. 똑같이. 그리고 기준선과의 골든크로스와 리테스팅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거는 MACD 시그널선인 거죠. 그래서 시그널선을 기준으로 이 MACD 기준선이라고 하면 영선이죠. 그러니까 MACD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MACD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볼 거냐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장대양봉이 왜 나오고 장대음봉이 왜 나오냐, 그 기준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MACD가 기준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MACD 시그널이 기준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그리고 개파락과 개파락 음봉, 이 개파락 음봉과 이 MACD 똑같은 의미로 이 장대양봉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장대양봉은 반대고요. 그래서 기준선만 보고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위에서 보는 거는 MACD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죠? MACD가 시그널 선을 만났는데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를 했냐? 아니면 MACD가 기준선을 만났는데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밑에서는 MACD 기준선이 있는데 보니까 MACD가 데드 크로스를 해버리네? 나를 만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밑에서는 MACD 값이 이제 뚝뚝뚝뚝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면서, 오르면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겠어요? MACD? 웨이트겠죠, 당연히. 얘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해되셨죠? 네. 기준선이 중요한 이유는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선을 만들어 놓은 MACD 웨이트와 물통의 기준선인 마이너스 2선과 그 다음에 이 불통의 기준인 플러스 3선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포지셔닝 매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안 되지만 약간 다른 얘기니까.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이제 형님 가르칠 때는 제가 이제 이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놨지만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예제 페이지들이 막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제 페이지 들이죠. 추가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숙제로 낼 거고요. 그래서 물타기를 했어. 근데 내가 물타기를 했더니 이제 역대 최저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져. 네. 근데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하거나 또는 1억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한 종목에 몰빵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음. 1억까지 사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내가 샀어. 네. 근데 지금 위치 괜찮다고 했죠, 제가. 네. 그래서 괜찮은 이유는 얘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지선 역할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에 샀다면 이날 제가 조금 사라고 했고 이날 좀 사라고 하겠죠. 했겠죠. 네. 양모인 이틀이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물량이 많아서인데 맞아요. 다른 애들을 예, 하나씩 하나씩 터트려서 이제 파괴를 해서 남은 종목이 삼성물산과 현금 나머지라면 네. 이제 이 종목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음. 내가 이 종목에다가 이제 몰빵을 딱 해버렸어. 네. 다 샀어. 1억을 다 샀어요. 네. 그랬는데도 또 떨어져. 예를 들면 네. 이런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샀어. 네. 이 위치에서 사서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사고 이때도 더 샀어. 네. 그런데 더 떨어지네요. 이쪽에서. 네. 이 오른쪽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제 현금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더 사도 이 물통이 없다고 치고 더 사도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빠질 위치가 아닌데 빠진 거예요. 오케이. 예. 글로벌 증세나 그러니까 기업 실적 이 기업하고는 상관없이 뭐 글로벌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것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근데 얘는 대세 하락이 거의 확실해. 정책 수혜주니까. 네. 그런 경우죠. 얘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2천만 원 모두 이제 어떤 내가 현금이 없어요. 내가 정독했더니 좋아. 전망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역순으로 읽었더니 이것도 좋아. 나름 괜찮아. 더 사고 싶어. 근데 현금이 없어서 못 사. 그러면 이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담보대출을 일으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 종목, 다른 종목 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대응 매수를 하는 거죠. 대응 매수라는 게 이제 빌려서 그냥 사는. 근데 이거는 내 주식을 담보대출한 거죠, 그냥.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뭐 한 달 내로 갚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미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해도 된다. 저는 미수는 반대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미수를 써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큰 돈을 투자해야 큰 돈을 번다. 근데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수는 반대예요. 반대. 예. 그렇지만 대출이죠. 이거는 대용 매수 말 그대로 이 대용 매수는 찬성이라고. 얘는 이러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2천만 원, 2천 주가 있다 그러면 예. 2천 주를 담보로 해서 2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예. 종목마다 다르고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죠. 예. 20%. 예. 그 다음에 신용보증금률이라는 게 있죠. 예. 45%.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신용을 일으킨다 또는 얘는 다섯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증권사마다 저 표기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증권사마다 이 종목도 좀 다를 거고 유사하긴 하지만 근데 어떤 종목은 에스코텍 한번 볼까요? 에스코텍이 아니었나? 뭐였죠? 오스코텍? 오스코텍. 자꾸 에스코텍이라고 그러지? 얘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100%. 그러니까 얘는
없죠. 빵원이죠, 빵원. 음. 그리고 신용대출도 안 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얘도. 음. 얘는. 음. 이 주식은 담보대출로는, 그러니까 담보를 안 잡아줘. 안 잡아준다는 얘기죠. 음. 예.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또 다르고요. 음. 보시면. 그래서 종목별로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음.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증거금리율 20%에 음. 신용보증금리율 45%, 아까 삼성물산하고 똑같잖아요. 음.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대출도 되고 뭐 음. 이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도 뭐 5배까지 가능하고 뭐 몇 배까지 뭐 10배까지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은 안 하니까 음.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미수는 저는 반대를 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나쁜 선택이 아닌데 이때 주식담보대출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아까 삼성물산 같은 이 차트여야 된다는 거죠. 장대항봉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가 있어야 되고 장대항공이 있어야 되고 산다면 눌림목에서 사거나 아니면 장대항공 첫날 이날 사야 되는 거죠. 종가로 네. 3시 정도에.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미리 신청은 미리 해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이 대형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미리 해놔야 되고요. 미리 해놔야죠. 이게 가능하도록. 네, 계좌에서는 대형 매수 가능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미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놔야 이제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안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다 계좌 만들 때 아마 디폴트로는 무조건 다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매수로 이제 번 돈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벌었다는 얘기는 내가 일부 절반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절반 매도를 하면 일단은 갚을 거 먼저 빨리 갚고 저쪽은 이자가 세니까 그래서 갚을 거 먼저 갚고 일부 번 돈은 다시 이 종목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는 이미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잖아요. 대형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러면 또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청산을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은 진짜 나랑 안 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주식 인생에서 버리는 게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까지 해왔고요. 하나 정도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로 전환할 거냐. 내가 지금 평단가를 역대 최저가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얘를 내가 그냥 청산만 할까? 청산을 할까? 아니면 내가 얘를 좀 투자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종목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거는 공부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잖아요. 충분히 공부를 이미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청산을 한 이후에는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2배를 해서 2배나 3배 내가 홀딩 잘 해가지고 먹었어.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계속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먹었는데 뭐 3% 먹고 5% 먹고 나왔어. 마음고생은 1년 했는데 아니면 6개월 넘게 했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그 종목은. 그러면 얘는 나하고 진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리는 게 맞다. 네. 이게 이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 어려운 얘기는 여기는 업적이죠.
대응 매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응 매수. 자, 이쪽 폰트 사이즈를 지금 14로 바꾸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바꾸고요. 얘도 사이즈만 바꾸는 거. 스윙에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2천만 원 종잣돈 기준으로는, 음. 2천만 원 기준으로는 최대 20개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음. 한 종목당 100만 원 정도 최대. 근데 할 때 종목을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10종목까지 늘리고 20종목까지 늘렸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바빠. 이게 막 버벅대고 막 너무 막 이 관리가 잘 안 돼. 그럼 빨리 다시 10개 이하로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음. 운용 능력이 음. 안 된다. 내가 이게 핸들링이 안 된다 그러면 음. 이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익숙해지면 20개까지 늘려주고 음. 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 그러면은 절반은 노른 돈이 되는 거죠. 음. 놀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음. 금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고 이 10종목으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음. 근데 5천만 원 이상 되면 금액은 그냥 100만 원으로 하고 종목 수를 먼저 늘리세요. 그래서 최대 40종목이나 50종목까지도 종목 수를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운용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20종목까지 좀 낮춰주고. 근데 5천만 원이 넘어가서 1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종목당 이제 2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수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래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최소 200만 원어치 정도 살 거고요. 1억 넘게 하고 있으니까. 최대는 종목 수가 아마 40종목에서 45종목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10종목 정도만 하고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는 종목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몰라요. 한국내와 뭐 처음 보는 회사 너무 많고 지금.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돼요. 예, 각각의 회사가 우리 거래대상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이 회사가 코스피 회사인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지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뭐 하는 회사고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고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로 갈 때는 제가 5종목에서 맥스 10종목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줄일 줄 몰라도 지금은 스윙하면서는 이 종목 저 종목 최대한 빨리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름 보면 이 회사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에 뭘 납품하는 회사다 아니면 현대차에 뭘 납품하는 회사다 하다못해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딱 봤는데 딱 샀는데 실수했어. 예를 들면 힌트가 너무 이뻐서 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회사 날아갈 것 같아.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그때 그 새끼가 얘기한 그 차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안 보고 산 거죠. 적자인데. 이해됐죠? 그래도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차피 이 회사는 또 흑자로 가고 흑자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보율도 뭐 충분하고. 그래서 느긋하게 최대한 그러면서도 하나씩 또 이렇게 재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해서 시그널 매매를 이제 시그널 매매법을 맞춰보죠. 매매법. 이 시그널 매매법을 맞추면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MACD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MACD 레이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매매법으로 만들어서 응용을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정을 한 거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더 버는 포인트로 만들어 버릴 거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표, 다른 사람이 만든 지표를 공부하는데 그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가 돈을 버는 포인트냐, 그거에 주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주식 공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숙제는 스텝 1에서 A4지 한 장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스텝 2를 붙여갖고 오는 거예요. 거의 이어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에다가 똑같은 A4지 한 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A4지 한 장에 스텝 1과 스텝 2를 같이 합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서 배운 거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를 해갖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왜 그거를 안 넣는지를 또 설명을 막 해드리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텝 1, 스텝 2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은 스텝 3고요. 스텝 1에서는 기본적 분석이에요. 우량주와 성장주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까 이거에 집중을 했다면 스텝 2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 더 벌까에 집중을 한 거라고요. 근데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빨리 더 많이 벌까를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기간에 더 많이 뛰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분석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겠죠?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봤어요. 예.